4월 첫날인데요. 지금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시장의 지수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아주 지저분하게 옆으로 누워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종목 공부를 하면서 가야 되겠죠. 네. 자, 오늘 종목 브리핑입니다. 최근에 종목 브리핑 했던 내용들은 이 방송이 끝난 후 다시 재방송 시청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종목 브리핑 혈당 측정기 좀 보겠습니다. 혹시 이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혈당 측정기는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집안에 하나씩은 두세 개 갖고 있는 분 계시고요. 계실 겁니다. 혈당 측정기, 네, 이거 왜 보여주냐? 이게 아이센스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코스닥 상장에 되어 있는 아이센스라는 회사의 제품인데, 혈당 측정기, 그 다음에 체외 진단용 분석기, 아이센스는 실질적으로, 이 혈당 측정기와 혈당 시험지, 이 측정기, 이쪽에 이제 강점이 있는 회사예요. 저런 지금 기계들은, 의료기계들은 가정보다는 병원에서 보실 텐데, 병원에서 이렇게 유심히 종합병원 좀 가보시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뭐 이제 개별 기업이고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대기업처럼 뭐 최대주주 지분이 뭐 여러 가지 뭐 복합적으로 볼 게 아니라 우선 뭘 만드느냐. 이 회사는 이 두 가지를 만드는 거 꼭 두 개만 만들었는데 이런 부류를 만드는구나. 이게 주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이센스를 한국투자증권에서 좀 리서치 자료를 내놨는데 그 자료 중에 하나 이제 좀 눈여겨볼게. 지역별 매출 비중입니다.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 2015년 16년도로 확정치고 17년도 전망치인데요. 아시아 시장과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높죠. 아시아 시장과 북미 시장에서, 그 다음에 국내 시장도 그렇고요. 유럽도 전반적으로 전 세계 다양한 그 지역별의 매출을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시아와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또한 유럽에서도 굉장히 올해 2017년도에는 가파른 성장은 매출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아가매트릭스사와 일본의 아크레이가 주 거래처가 되고요. 지난해의 경우에는 아크레이 매출이 전년 대비 68%까지 증가했습니다. 중국 법인 현지 매출도 전년 대비 176%를 급증을 해서요. 외형 성장이 굉장히 가파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엔스의 주가를 보시면 매출액이 단 한 번도 역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2012년도부터 665억, 829억, 959, 956, 1019억, 1300억. 영업이익도 791, 186, 181, 194, 257. 근데 중요한 영업이익은 조금씩 부침도 있었습니다만 영업이익률이 무려 20%대에 육박을 하거든요. 사실상 의료기 관련되거나 해서 나왔던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불 때가 2014년도, 15년도인데 그때 뭐 이제 의료 관련된 바이오주들은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리고 나서 거품이 빠지면서 2015년도, 10년도 2년 동안 빠지면서는 뭐 거기에 관련된 의료자, 바이오자만 들어가면 다 빠졌단 말이죠. 근데 아이센스는 지금 시점에서 한번 봐줄 만하다 이거예요. 추가 하락했던 시기가 실적이 나쁘거나 회사의 인식이 안 좋아지거나 이게 아니라 매출처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영업이익이 다운됐거나 전혀 없습니다. 결국 실적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가는데 시장, 증시, 자산시장 내에서 의료 바이오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냥 쓰나미를 맞은 거죠. 이유 불문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수급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차익 매물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는데 현재 실적으로 본다면 사실 이 회사의 주가는 과거 보여줬던 최고점에 도달을 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럼 작년에 이런 종목 하나 비슷한 게 있었죠. SK하이닉스 5조대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쯤 4만원대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거. 그런 것처럼 실적은 좋은데 시장에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봐요. 수급은 기관들은 사실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수급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2015년 10년도에 일부 차익 실현의 관점에서 내놨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는 같이 좀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야 된다. 부채비율이나 재무적인 상황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아이센스를 한번 주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아이센스 단기적으로 보면요, 올해 들어와서는 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별 특별한 동향이 없었어요. 최대 거래를 한번 터진 자리에서 급등을 줬습니다만, 다음날 그대로 뭐 이어져서 내려오면서 그냥 제자리 싸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찬물이 끼얹은 상황에서 살아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수급적으로는 최근에는 개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확대해서 보시면 외국인이 들어오고 또 3월 달에 점진적으로 기관이 좀 들어오는데, 이것이 뭐 이제 지속될지 여부를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수급의 논리에서 차익 매물을 강하게 맞았다. 그러나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시점은 사실상 가격이, 주가가 실적 대비 낙폭과대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봐요.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퍼가 27배인데요. PBR을 보면 3배입니다. PBR을 보면 3배입니다. 그렇다면은 한편으로는 고평가 얘기 나올 수도 있는데,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과 매출을 보고 시가총액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4천억 대거든요. 이게 한 가지 좀 헷갈리긴 해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4천억이죠. 매출을 보시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매출이 시가총액 4천억에서 1300억대 전년도에, 영업이익 250억, 영업이익률 20%라고 하면 사실 지금 주가가 적정 주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낙폭과대 인식은 맞는데, 재무사에서 매출이 1300억, 매출이 지금 3배 정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0%. 그러면 매출 대비 한 3배에서 4배 정도 허용해 줄 수 있거든요. 적정 주가 가치를. 그럼 뭐 지금 시가총액 4천억 내지 또는 뭐 한 6천억 정도 돼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게 6천억에서 4천억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실적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전망치대로만 나와준다면 올해도, 그럼 사실상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는 모멘텀보다는 바닥에서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다만 이 고점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구간이 과연 고평가로 인식을 해서 갈지, 오버시 등형으로 보여줄지, 아니면 실적에 부합한 상황으로 갈지,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고점을 돌파한다고는 안 봐요. 현재 3만원, 그러니까 2만원 중반대에서 4만원대의 주가가 계속해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이엔스는. 그러니까 지금 아이엔스의 매출이나 실적이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빠진 게 아니라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었던 아니라 바이오 의료 관련돼 있어서 수급적으로 고평가로 막 뛰어났던 거에 있어서 차익 매물을 막고, 이제는 2013년도 연말 종가를 보면, 2013년도 연말 볼게요. 2013년도 연말에 186억. 그죠? 여기서 여기 수준이니까 이 구간에서 적정하게 주가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제가 보는 것처럼 시가총액을 어떻게 보냐면, 영업이익률이 20%대, 업종별에 다르면 영업이익률이 30%, 40%, 50%, 이런 회사들은 매출액 대비 한 5배까지도 쳐줄 수 있어요. 적정 주가를 시가총액으로. 이 회사는 20%대니까 한 3배에서 4배 정도로 쳐준다면, 매출액이 1300억, 올해 전망치 1500억이라면 1500억에 3배 정도면 4500억, 4배 정도면은 6천억 정도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 4천억대에서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한 번쯤은 실적이 1분기에 발표되는 거 확인하면
박스 하단에서의 반등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이엔스는 올해 뿐이 아니라 지속적인 계속해서의 그 실적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과연 이게 주가가 현재 매출과 재무 상황 대비해서 고평가냐 저평가냐 했을 때 저의 인식은 일단 수급적인 낙폭과대에 따른 저평가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재무 상황과 매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정 주가 수준에서의 좀 머무르는 가격대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이센스. 그럼 슈피겐 코리아입니다. 이 슈피겐 코리아는 이게 정답이에요. 뭐 하는 회사냐? 슈피겐 코리아는 휴대폰, 스마트폰이죠. 관련된 액세서리입니다. 뭐 액세서리가 굉장히 많죠. 셀카방도 있고요. 이어폰도 있고요. 블루투스 스피커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필름, 보호 필름도 있고요. 케이스도 있고요. 요거 이제 또 이렇게 세워놓는 케이스인데, 휴대폰을 눕힐 때, 옆으로 놓을 때, 세워놓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또 차량용 액세서리에 스마트폰, 잭, 그쵸? 충전하는 거. 그 다음에 거치대도 있고요. 요런 걸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건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뭐 저거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여기에서도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제품. 근데 소비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슈피겐 코리아의 제품을 꼭 써야 되겠다. 뭐 냉장고는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인식은 없지만 중요한 이 회사가 다양한 매출 유통 경로를 확보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제품은 거의 대부분 슈피겐 코리아가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건 다양한 유통 경로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또 국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 장점은 다양한 유통 경로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뭐 연구개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경쟁사들하고의 심화된 경쟁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를 뛰어넘는 방식이 뭐 제품의 엄청난 디자인, 제품의 엄청난 연구개발 이게 아니라 유통망이에요. 가장 확실한 유통망을 지고 있으면서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많은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B2C에서도 이제 B2B로도 일정 부분 가시전선과 통신사하고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LG 플러스 같은 경우나 B2B 시장에도 진출하는 모습에서 실적 성장이 좀 주목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쓰는 분들이 거의 그대로 쓰지는 않아요. 케이스를 많이 이용을 하거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구매를 했거나 사용해 볼 만한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슈피겐 코리아의 최대 장점은 스마트폰이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완전히 쉬는 게 아니라 플렉시블이라든가 뭐 홀로그램으로 쏴버리면은 액세서리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지금 현존하는 스마트폰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는 한 이 회사의 액세서리 시장은 꾸준하게 지속적인 확대 내지 기존의 매출이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회사가 이제 다른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닥 와닿진 않아요. 생활용 제품에도 진출한다. 대표적인 게 랜턴이거든요. 요즘 뭐 캠핑 문화가 워낙 발달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랜턴도 이제 고급화가 되어 있는데 랜턴하고 3단 자동우산 그다음 백팩 같은 건데요. 과연 저게 얼마나 실적 매출 올려줄지 저거는 뭐 신문상에서라든가 이런 기사화 상황에서는 뭐 생활용 쪽에도 용품에 진출한 슈피겐 코리아 긍정적인 얘기도 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거 꼭 저렇게 백팩 저 10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 와 이쁘다 슈피겐 코리아 꼭 구매해야 되겠다 전문층 사이에서도 저런 호응이 나올까요? 제가 봤을 때는 글쎄 싶어요. 예,
뭐 주관적인 거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내놓고 나서 주변에서도 슈피겐코리아 백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와 이런 적은 못 봤거든요 아직까지. 또 생활용품 쪽은 성공의 기대감은 저는 보지는 않아요. 왜 했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굳이 저거 왜 했지? 네. 그래서 슈피겐코리아의 뭐 하여튼 이게 모르죠. 제가 보는 시각과 다르게 이게 뭐 엄청나게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어서 생활용품 쪽에도 진출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제 이것을 통해 이런 식의 제품을 하나씩 내놓으면서 자리 잡는다면 생활용품 쪽에도 상당 부분 많이 제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시작 단계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슈피겐코리아의 매출과 영업이 보면요. 이 회사도 매출이 계속 증가합니다. 근데 상장되고 나서 팡 빠지죠. 저 고점일 때 당시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진짜 방송 활동하실 때 진단한 적이 있는데요. 저게 고평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 회사가 그때 당시 2015년도에 1,400억 대인데요. 영업이익률 30%. 오늘 소개해주는 모든 회사들은 매출이 꾸준히 지속적 성장과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이거든요. 근데 둘 다 상장된 이후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잡아본 거예요. 오늘 특징으로. 슈피겐코리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슈피겐코리아의 현재 시가총액은 3,300억입니다. 근데 15만원, 17만원 때는요. 무려 지금보다 더 거의 1조에 육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기업 분석할 때 뭐라고 했냐면 회사 매출 좋고 전망 좋고 증권사 어디든 누구 하나 태클 가는 거 없고 재무제표 좋고 영업이익률 다 좋은데 1,400억 정도 가지고 시가총액이 1조가 된다는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얘기한 적 있어요. 진단에서. 그러니까 지금 슈피겐코리아는 좋은 건 알겠는데 1,400억 가지고 1조의 시가총액을 보진다는 거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 아무리 영업이익률 30%라도 내가 한 5천억 대는 이해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아이센스랑 비슷한 시각이라 회사의 내용과 재물 상황은 괜찮은데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기도 어렵고 실적이 나쁘다고 하기도 그렇고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과도하게 빠진 거에 따른 저가 매수의 반발에 따른 적정 주가의 흐름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주가를 이 정도 이렇게 차상 최대 실적인데 고점을 돌파해야지 이런 시각이 아니라 너무 고평가되어 있던 수준에서 차익 매물을 강하게 막고 그 과정에서 적정 주가 수준이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총 가격대에서 조금 더 5천억 정도? 왜냐면 영업이익률이 30%니까 못해도 전년도 같은 24%니까 뭐 지금 올해 전망이 2천억이라면 2천억의 3배 뭐 한 6천억 정도 가능성은 있죠. 또는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다운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한 4천억 정도에서 5천억 정도.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3,300억이라 아이센스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둘 다 특징이 제가 보는 것처럼 실적이 둘 다 좋아서 고공행진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보단 실적 대비 낙폭과대가 차익 매물을 강하게 맞은 상황에서 적정 주가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 멈춰줄 가능성.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만원에서 많이 가야 7만원이고 5만원을 해서 이 박스 과정을 계속해서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하단을 낮춘다면 4만원까지도 갈 수가 있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슈피겐코리아랑 아이센스를 주목해야 된다. 수급적으로는 최근 단기간에는 하여튼 외국인과 기관이 좀 들어와 주고 있어요. 슈피겐코리아도. 공교롭게도 아이센스도 마찬가지죠. 이 두 기업의 특징은 뭐다? 높은 영업이익률과 지속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이긴 하나 과거 시가총액이 높았을 때 주가가 높았을 때 당시의 시가총액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던 상황에서의 차익 매물 맞은 과정 그리고 지금은 그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당시의 고점을 올해에 또는 내년에 당장에 돌파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게 보고 있고, 다만 단기간에 너무 가파른 차익 매물에 따른 실적의 미반영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의 종목, 이렇게 저는 이 두 종목에 대한 분석을 좀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 아이센스와 슈퍼겐 코리아에 대한 종목 브리핑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